자, 저기 졸업생을 모셨고 일단 직접 본인 소개 한번 인사하시고 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주말에 바쁘실 텐데 많이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MBA 전에는 한 4년 정도 컨설턴트로 근무를 했고, 콜롬비아 제이텀으로 올해 5월에 졸업을 하고 다시 원래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사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그냥 제 개인적인 말씀을 얘기를 좀 드리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주제로 Q&A 세션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그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MBA 학교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MBA 졸업 후 생활, 이렇게 나눠봤고, MBA 학교 생활은 일단 세 개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수업은 어떠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럽 활동들은 뭐가 있고, 세 번째는 취업 활동, 이렇게 나눠봤고, 수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 난이도는 어떻냐, 뭐 실제로 배우는 건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서, 난이도는 공부를 좀 오랫동안 안 하셨더라도 GMAT 공부 다 하셨고 그 학교에 합격하셨다라면 그 수업 난이도를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난이도나 영어가 어렵다 하더라도 학교 수업에서 이렇게 무료로 다 튜터를 해주거든요. 영어 튜터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걸 따라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수업에서 배우는 게 있냐는, 사실 이게 교과서적으로 기초적인 티어리를 배우는 것도 많은데, MBA 수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그 실전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뉴욕 P 대표, 뭐 IB 파트너, 컨설팅 파트너,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했던 프로젝트는 뭐가 있고, 뭐 P나 IB라고 하면은 어떤 회사에 투자를 왜 결정을 했고, 어떤 분석을 진행했고, 거기서 나온 결과는 뭐였는데 실제로 투자하고 나니까 ROI는 이렇게 나왔고, 왜 달랐냐 하면은 이런 어썸션들이 우리가 틀렸었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서 간접 경험하는 것도 좋고 인사이트를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좋았던 그런 수업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진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로펌 대표가 와가지고 강연을 좀 하는 거,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게 이제 맥켄지 뉴욕 파트너가 와가지고 컨설팅 강의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동아리라고 하면, 클럽 활동이라고 하면은 학기 초에 이렇게 클럽 데이라고 해서 좀 부스를 열어요. 우리 클럽들 뭐 한 50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조인해도 된다, 하고 싶은 거에 조인해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게 바글바글하게 돌아다니면서 클럽에 가입을 하고요. 클럽의 큰 의미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동기들이랑 취업 준비하는 거. 그러면 이제 취업 정보 교류하고 면접 준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클럽에서 뭐 예를 들어 컨설팅 클럽이라고 하면은 컨설팅 출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목 인터뷰도 봐주고 이력서도 수정해주고, 뭐 컬처는 어떤지 교류도 하고. 근데 그 두 번째 다른 의미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그 컨설팅 클럽에 들어가면 단톡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졸업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졸업생들이 우리 회사에 이런 포지션 오픈됐는데 관심 있으면 뭐 커피 챗도 해주고, 필요하면 레퍼럴도 넣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취업 활동은,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콜롬비아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뉴욕에 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뉴욕은 일부 테크사를 제외하고는 상상하실 수 있는 모든 회사가 다 있거든요. 모든 회사에 뭐 본사가 됐든 지사가 됐든. 그래서 이게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 하면은 그 회사의 뭐 CBS 출신의 사람들을 컨택해서 언제든지 커피 챗을 할 수 있고, 회사 설명회가 열리면 진짜 홈페이지에도 막 자랑스럽게 나와 있는데 지하철 몇 정류장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주말에 보통 다른 학교 학생들은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그 호텔 얻어가지고 막 몇 박씩 숙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업도 빠지고 그러는데,
콜롬비아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하면 8월에 학기가 바로 시작하면 9월부터 10월, 11월 이때 IB, PE, 컨설팅에서 서머 인턴을 뽑기 시작해서 바로 되게 경쟁률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서머 인턴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돌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직이 되면은 2학년은 되게 쉽게 지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경쟁률이 엄청 빡세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될 게, 들어가자마자 준비하셔야 될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서머 인턴 말고 학기 중에 인턴을 할 수가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 20시간 이내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파트타임 인턴을 한 3-4군데서 했고, 그게 2군데는 컨설팅, 2군데는 스타트업 이런 식으로 했고,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다 끝나고 Q&A 세션 자유롭게 할 건데 필요하시면 중간중간에 여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일단 제가 가져온 서브 주제는 크게 2가지예요. 취업 현황은 어떻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네트워킹 현황은 어떤지. 그래서 일단 취업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 원하시는 곳으로 잘 가시는 편이에요. 그게 현지 취업이 됐든 국내 취업이 됐든. 근데 현지 취업을 사실 난이도를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가장 많이 나누는 게 인더스트리 아니면 펑션, 그런 식으로 나뉘는데, 저는 조금 오늘은 다른 식으로 그 분류 컷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 미국 회사인데 미국 부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만 있고 미국에서만 일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 뭐 그런 포지션이 있고, 2번째로는 미국 회사인데 한국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3번째는 한국 회사인데 미국에 있는 회사, 이렇게 봤고, 그 말씀드렸던 첫 번째 회사가 사실상 들어가기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 회사이고 미국 사람들만 주로 뽑고 미국에서 일만 하니까, 꼭 한국인이 필요해야 되냐는 약간은 물음표인 거죠. 그리고 이게 비자가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다 스폰을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로터리 추천제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과 돈을 썼는데 이 친구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남아있다. 그리고 2번째 그 옵션은 미국 회사인데 한국 클라이언트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은 조금 한국 회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수월하게 뽑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아마존에서 이제 한국으로 물품 납품하는 그런 부서, 아니면 애플에서 삼성이랑 컨택하는 그런 부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화이자에서 그 한국 지사에 있는 그런 것들이랑 연락하는 곳,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다,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게 있고, 이제 3번째로는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인데 당연히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위에 있는 2 분류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테크사로는 LG, 삼성, 이렇게 가장 실리콘밸리 쪽에 많이 있고요. 뉴욕 쪽에는 이제 금융, KB가 됐든 또 한투가 됐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쪽에. 그리고 국내 취업도 사실 대부분 잘 가는 편이고요. 가고 싶은 회사로, 받고 싶은 연봉으로. 그래서 다들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국내 취업하면 ROI 안 나오지 않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ROI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연봉이 미국 비해 반타작이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사용되는 금액 또 반타작 이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순소득은 남는 게 뭐 비슷하거나 한국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제가 깜빡하고 사진을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게 뉴욕 BCG 오피스에서 했던 설명회고요. 이때도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 가서 한 거고,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삼성화재에서 했던 설명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동문 현황, 이걸 네트워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동문 현황 중에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저는 MBA 가기 전에는 몰랐던 건데 다녀오니까 재밌었던 게 MBA 네트워킹만 생긴 게 아니라 학사랑 다른 석사 그리고 박사 출신의 네트워킹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연말에 네트워킹 세션을 열 때 행사가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콜롬비아 총 동문회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MBA만 모아서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콜롬비아에 대해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은 네트워킹이 콜롬비아 MBA 말고도 다른 학교 MBA랑도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뉴욕에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동부 MBA들을 다 MBA 학생들, 한인애들을 모아놓고 뉴욕에서 이렇게 뭐 네트워킹 세션을 연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예일 학생들도 있고 유펜, 하버드, MIT 이렇게 다 모이거든요. 콜롬비아, NYU.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행사도 있고 한국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M7 모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모여서 뭐 골프도 치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빨리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끝났고 좀 더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지 취업에서 네. 사실 그 말씀 주신 세 분류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인더스트리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P나 이제 VC 이런 투자 쪽 관련해서는 현지 취업 난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저도 일단 그 말씀 답변 전에 그 컷 보는 게 사실 한 축은 인더스트리가 돼야 되고 한 축은 그 한국인 필요하냐 없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P랑 VC랑 그런 투자 쪽 말씀하시는 거면 P는 그렇게 엄청 한국인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도 되겠죠. 그런 LP들이 미국인 시민권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약간 신뢰도 측면에서 미국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다. 그게 하나가 있는데 대신 VC랑 엑셀러레이터는 꽤 많이 가는 편이다. 그리고 PE도 그런 대형 말고 약간 조금 작은 규모도 괜찮다. 중소도 괜찮다 하면은 많이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대형보다는. 네. 한 가지 그냥 팔로업으로 보통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사실 MBA를 조금 늦게 가는 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현지 학생들에 그쵸. 비해서 근데 네. 사실 포스트 MBA의 입장에서 이제 P 같은 곳으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포지션을 그 경력을 다 인정받고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경력이 투자나 PE 쪽 백그라운드면은 인정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다 MBA 어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지원할수록 좋겠다라고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취업 활동을 할 때 피벗을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면 내 나이가 30이든 40이든 들어갈 때는 MBA 어쏘거든요. 대부분 피벗 하는 경우는. 그래서 빨리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인턴이 MBA 인턴은 학사 인턴이랑 별개거든요.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MBA 인턴은 MBA 또래랑 동일합니다. 다 지원자들이랑. 네. 혹시 다시 그 회사 펀딩으로 맞아요. 갔다 오신 네, 저는 회사 학비만 펀딩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럼 혹시 MBA 이후에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되고 네트워킹 왼쪽 일단 도움이 되고 네. 어떤 사람은
일단 추천은 MBA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갈지 말지는 사실 저는 붙고 나서 생각해도 된다는 마인드가 좀 커서 일단 다 추천을 드리고 싶고, 좋았던 점은 일단 첫 번째는 제일 큰 연봉 오른 거. 연봉 오른 게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렸을 그런 윗사람한테 하면 안 들렸을 내용들도 지금은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준다. 그래도 제 MBA니까 한번 들어보자.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대우가 좀 많이 변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인데 아마 이제 그 문부 쪽에서 학교 나오셔서 컨설팅이나 파이낸스 쪽으로 많이 가셨을 것 같긴 한데 문부 쪽 학교 나오고서도 IT 쪽이나 실리콘밸리 쪽 서부에 어떤 위치한 그런 IT 인더스트리를 가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IT 인더스트리를 내가 가고 싶다 했을 때 공부학교를 가는 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실지요? 네네.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그게 있긴 한데, 인포메이션 지금 펴도 되나요? 네. 좀 시간을. 그럼요. 홈페이지. 네. 뭘로 들어가야 될까요? 세 개가 있어서. 게스트부터. 이게 2023년 졸업생 기준일 거예요, 아마. 이걸 보면은 어느 필드를 잡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게 학교들마다 홈페이지에 보면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곳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산업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아예 회사명까지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게 에세이를 쓸 때 내가 이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들 같은 거 언급할 때 저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는 전혀 안 가고 있는 회사를 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면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역 컷이고 졸업생들의, 그리고 이게 이게 인더스트리 컷, 펑션 컷 이렇게 있고요. 그 말씀하셨던 테크 IT 컷은 아마 여기랑 요거 이거랑 핀테크 좀 포함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미디어 쪽 좀 이런 식으로 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부보다는 IT로 들어가는 확률이 좀 낮다. 근데 없는 건 아니고 실제로도 저희 동기 중에서 아마존에서 인턴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서머 인턴을 하고. 그래서 채용 전환용으로. 그래서 나쁘진 않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 이름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회사 이름이 리스트가 쫙 있고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간 회사부터. 그래서 뭐 맥켄지, BCG, 베인, 아마존. 아마존 그래도 18명 갔네요. 네. 또 추가. 네, 두 번째. 네. 하나는 그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ROI가 나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연봉 오르는 정도가 몇 년을 해야 이 ROI가 좀 맞춰진다고 보시는지, 반대로 돌아온다 했을 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한 5, 6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 제가 그렇게 시간 오래 안 보내가지고, 근데 한 10년에서 한 12년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 15년 정도씩 잡을 경우도 있고, 컨설팅 IB PE는 10년 안팎으로.
이거는 너무 다른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직군마다 혹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른 얘기라서 얘기할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제 제가 그냥 그 예전 졸업생 중에 그 친구는 UCLA를 나온 친구인데 가기 전에 여기서 그 사시를 보다 안 돼가지고 게임 회사 잠깐 다니다가 앤더슨에 간 거거든요. 갔다 와서 지금 뭐 하냐면 자기가 미국계 금융사 지금 헤드를 해요. 연봉이 7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된 지 얼마 안 된 거지 사실. 갔다 온 지 한 10년 됐고 그 위치가 된 거는 2년 전쯤 얘기인데,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안 갔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당장에 돌아와서 1년, 2년은 모르겠는데 5년, 6년 혹은 10년 지났을 때 내 위치를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본인이 MBA 갔다 와서 제일 아쉬운 거는 다시 갈 수 없는 거다. 정말 또 가고 싶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대로 ROI는 사실 과거 스pen딩에 대한 메꿔지는 기간인 거고 10년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11년 차 때부터는 다른 MBA 갔다 오지 않은 11년 차와의 그 차이가 엄청 커질 거거든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아, 희망인 거죠? 얘기를. 아니 들어본 얘기 데이터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 학교마다 재학생이나 알umni 사이에서 좀 커뮤니티 내 문화나 이런 컬처가 있고 그게 얼마나 fit 한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학교에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보는데, 본인이 느꼈을 때 콜롬비아 커뮤니티 내에서 좀 이런 특징이 다른 학교랑 차별화되는 게 있다라고 좀 느껴지셨던 게 있는지. 일단 콜롬비아의 가장 큰 특징은 제이텀하고 어거스트텀이 나눠져 있다는 거. 그게 뭐가 좋냐면 제이텀은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으로 모인 그런 분류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이텀이 어거스트텀을 많이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되게 도와주는 문화가 강하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 다른 학교를 예시를 들면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는데 내가 창업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NYU랑 또 콜롬비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커피 챗이 되게 수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막 수업만 하고 있으면 되게 신기해해요. 왜 너 저기 월스트리트 내려가서 IB 관심 있다고 하면서 월스트리트 내려가서 점심시간에 회사별로 만나봐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런 취업 시장이 되게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 바로 뒷부분 먼저. 네. 그 현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네. 가정상 제이텀을 생각한다면 네. 제이텀을 그래도 추천하시는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기의 인턴십으로 서머 인턴십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졸업 후에 현지 취업이 가능한지. 이게 현지 취업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펑션이랑 이렇게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큰 회사로 가고 싶다. 예를 들어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컨설팅도 내가 꼭 MBB를 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제이텀을 추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회사들은 바로 뽑지 않고 서머를 먼저 뽑은 다음에 테스트를 꼭 하거든요. 테스트 과정을 꼭 거치는데 제이텀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거 말고도 좀 더 작은 회사로 가도 된다. 그러면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주요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뭐 되게 특이한 백그라운드도 있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이했던 한국인 기준으로 좀 봐야겠죠. 네. 일단 어거스트
오거스트 일반 텀에서는 제가 일반 그 텀 다 전부를 아는 건 아니어가지고 좀 풀이 적긴 한데 대부분 뭐 대기업에서 오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삼성 이런 것들에서 오셨던 분들이 많고 제이텀에서는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사모펀드에서 성공하셨던 분들도 오시고 저희가 들어보면은 모두가 알 그럴 기업들의 그 손자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올해도 아마 또 몇 분이 입학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신기해요. 약간 그 사세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다른 걸로는 한국인은 아닌데 태국인인데 나이가 막 27살이에요. 뭐 하다 왔냐 하면은 태국 지도를 이렇게 펼쳐주면서 여기 있는 호텔을 운영하다 왔다. 그래서 아 그냥 호텔 매니지멘트 하는가 보다 했더니 다 땅이 자기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세상에는. 그리고 중동에서 온 사람들은 그 비싼 뉴욕에 기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 픽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약간 스폰서를 받으셔서 제이텀을 선정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그럼 스폰서들을 받은 사람의 약간 학교 생활과 스폰서들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좀 다른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이텀과 아까 어거스트텀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그러면 혹시 제이텀의 콜롬비아를 선택하셨던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일단 스폰이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MBA를 좀 얼마큼 즐기냐가 다를 것 같고요. 스폰은 스폰이 아닌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즐긴다. 왜냐면 취업 활동이 적으니까. 대신에 그만큼 제이텀끼리는 좀 이렇게 끈끈하게 묶이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옆 사람이 내 경쟁자가 아니니까. 근데 오거스트 텀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얘는 취업했는데 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다른 편이고, 두 번째는 왜 제이텀? 저는 사실 두 가지였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12월에 결혼을 해서 1월에 그냥 한국에서 집을 안 얻고 바로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8월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제이텀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혹시 죄송한데 조금만 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면 그 스폰서들이랑 이제 6개월 차이가 좀 실제로 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차이? 콜롬비아에서 부탁하는 좀 논리가 스폰서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아. 얘기였는데 그게 실제인지가 궁금했고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콜롬비아가 한국인들을 좀 많이 선호한다라는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는지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네. 일단 스폰서는 제이텀이랑 별개로 무조건 도움이 되고요. 어느 학교나.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학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졸업생이 졸업 후 3개월의 그 취업률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스폰을 받고 오는 학생들은 그런 걸 학교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메이저로 큰 이유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스폰 애들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와주는 것도 많고 학교 리소스를 잘 안 써요. 커리어 센터나 그런 데도 안 가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스폰 안 받은 애들한테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스폰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질문이 한국인을 최근에 선호하는 네, 한국인 제가 느끼기에는 선호하는 것 같고 콜롬비아는 이유는 좀 다양한데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한국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확히 지금 이 앞에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기업에서 한번
기부를 되게 크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가 빌딩이 한 두세 개가 새로 지어졌는데 CBS만 두세 개가 새로 지어졌는데 하나의 방 이름도 그 기업인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거든요. 기억이 LG 아니면 롯데였던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네. 가 있을 때 한국인이 몇 분 있다 그랬죠? 동기 중에. 그래서 총 800명 정도 전체 인원 있고 그 중에서 40명 정도가 한국인이고요. 그러면 엄청 사실 큰 사이즈예요. 네. NBA 중에서는. 그 중에서 30명이 어거스트, 10명이 제이턴, 10, 10명 제이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요즘에는 프리 MBA 인턴도 계속 좀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네. 뭐 빅테크나 아니면은 그 P, 뭐 IB 이런 파이낸스 쪽에서도 프리 MBA 인턴 뽑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그리고 그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비자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이런 프리 MBA 인턴을 시켜하는 케이스들이 있는지. 일단 프리 MBA는 그 빅테크는 아마 이게 지금 프리 MBA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기 중 인턴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빅테크는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빅테크 좀 큰 대기업들은 모든 게 정형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 MBA를 뽑는 과정 자체가 HR에서 봐야 될 프로세스들이 너무 많아서 없고 근데 P나 VC, 스타트업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좀 자유롭게 내가 먼저 컨택해서 비자 이때부터 나온다. 좀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아마 그때는 무급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두 학기를 연속으로 안 들으면 법적으로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줄 수 없는데 이렇게 주는 분들도 있고 계좌로. 근데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로 아까 박백분이 PVC 취업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네. 반대로 이제 그 IB 월지브래켓에 진입하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 네. 두 번째 질문 좀 다른 결의 질문이긴 한데 오일 머니 케이스 이런 거 아닌 이상 한국인분들 보통 거주 형태가 미국에서 어떻게 이 또 결혼 유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IB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놀랐던 게 IB를 제가 취업 준비를 안 해봐서 되게 무섭게만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무섭기는 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외워야 되는 수식과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달달 외워가면은 잘 뽑힐 수 있는 편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또 수치에 강하고 엑셀 같은 하드 스킬셋도 많이 있으니까 IB에서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게 아마 아시아로 치면은 거의 인도 다음으로 한국인인 것 같아요. 비율이. 그리고 두 번째 거주 형태는 대부분 기숙사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 기숙사 살고 근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기가 있다. 자녀가 있다. 그러면 교육 환경이 좀 더 좋은 곳, 왜냐면 아무래도 콜롬비아는 할렘 쪽에 있으니까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따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컨설팅 혹시 취업 현- 현지 컨설팅 미국에 취업하는 이게 올해는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MBB를 여기 보시면 많이 가시긴 했는데 제 동기 기준으로는 MBB를 현지로 가신 분은 없고요. 근데 그 대신 좀 더 작은 컨설팅 회사들 그런 것들은 좀 가긴 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파리에서 네. 일단 가장 컸던 이유는 그거예요. 약간 피봇을 할 거면 어차피 전 경력들은 다 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쳐주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게 내가
40살이어가지고 전에 15년을 일을 했든 아니면 30살이어서 전에 5년을 일을 했든 뒤로 가는 건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 당연히 연봉도 똑같을 거고 뭐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울 수 있겠다. 그래서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까먹었는데 시기는 이게 어쩔 수 없이 평균 이게 연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한 5년 정도 돼가지고 대부분 외국인들은 근속 연수가 5년 정도 되는 것 같고 한국인 기준으로는 5에서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는 저희가 이런 거 데이터를 쫙 뽑아보면 MBA 지원할 때 GMAT 점수, GRE 점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다 높을수록 좋은데 낮아도 상관없을 법한 것들이 제가 들은 거는 경력이랑 GPA라고 들었습니다. 그 경력은 요즘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을 빨리 뽑고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빨리 뭔가를 이뤄내가지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혼하고 가족하고 부모님 와이프랑 같이 네, 와이프 같이 갔고 그러면 네. 대충 그런 뭐 파운딩은 기숙사 사시고 했을 때 리빙 스페이스가 어떤 익스펜스? 거기서 사는 주거 뭐 생활비 뭐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 데 그런 금전적인 게 어느 정도 월 기준으로 해서 아,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일단 저희는 그게 기숙사가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저도 계속 기숙사라고 해가지고 맨날 헷갈렸는데 이게 사실 기숙사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원베드룸에서 살았고 방 하나 있는 거 거기서 월세가 한 3,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 됐고 학교 110년 된 기숙사였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2인용이죠. 가족용이니까. 네. 학생이 돼야 되는 네, 그 정도 됐었고요. 학비 플러스.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좀 가격이 다 다를 거예요. 그게 있었고 생활비는 그거 플러스 한 3,400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4만 원, 3,000불 4,500 잡았던 것 같아요. 좀 여행 좀 간 다음에 500 잡았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는 다행인 게 12월에 가고 바로 갔으니까 혼수 비용 뭐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인 동기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은 몇 살이신가요? 저는 제2텀 기준으로 제가 92년생인데 막내였고요. 네. 그리고 제2텀 기준으로 86년생. 그리고 어거스트 기준으로는 아마 84년생인가 83년생인가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로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제2텀은 92에서 86년생 사이에 있었다. 네. 제2텀으로 지원하셨는데 주변에서 그러면 다시 한국에서 일하시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한국에 지원할 때는 한국에 올 거니까 제2텀으로 하자 했는데 가보니까 남아있는 것도 좋았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학비 스폰이 있고 그랬어가지고 네. 꼭 와야 되는 그 컨트랙이 있었습니다. 네. 스폰 말해줬는데 학기 중 인턴 이런 거는 계약서 안 쓰고 학기 중 인턴은 그 스폰 컨트랙에 경쟁사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에서 안 한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학기 중 인턴은 약간 막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런 것보다는
컨설팅을 치면 프로젝트 인턴 같은 거거든요. 내가 그 회사에서 필요할 때 갑자기 뽑는. 그래서 막 뭔가 계약서가 되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네. 다음 날 바로 잘릴 수도 있고 다음 날 바로 그만둬도 되고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와이프분은 투 비자가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거기서 뭐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재택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아, 환경이라면 그런 네. 거는 사실 하는 뭐 원래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분은 케이스가 좀 있으시죠? 한국 재택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사시는 네, 많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지원할 때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어필하고 어떤 게 잘 됐던 것 같고 들어가 보니까 이 네. 커뮤니티 내부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그런 것이 있을지. 저는 콜롬비아 지원할 때 제일 힘썼던 거는 그 인맥 쌓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 나중에 혹시 지원하시게 될 때 아무거나 다 계정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그 학교에서 지원서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는지 싹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콜롬비아는 신기했던 게 지원서 첫 페이지에 너가 콜롬비아 재학생, 졸업생들 아는 애 있냐, 몇 명 있고 이름 적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랭킹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지원자를 뽑았을 때 오냐 마냐가 중요한데 그거를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 20명 정도 링크드인으로 콜드 메시지 돌려가지고 계속 컨택을 했고요. 한 10분씩 새벽에 일어나서 대화하고 그래서 거기에 쓸 때는 아마 한 25명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줌 세션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콜롬비아 아는 사람이 있냐 쓸 때 학생 말고 어드미션 이름도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임팩트가 있다. 혹시 에세이 준비는 어떻게 하셨고 그 컨설팅 서비스 뭐 리더십 포함해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많은데 추천하시는지 아, 네. 자, 나가야 돼요. 아, 저희랑 작업한 분이 아니에요. 네. 에세이 준비는 사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데 저는 보통 MBA 간다 할 때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MBA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쓰잖아요. 그게 당연히 선행돼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선행을 하고 나서 조금 더 뒷단에서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는 뭘지. 사실 저희도 회사 지원하다 보면 지원 동기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보다는 회사의 인재상이 이런 거고 나 거기에 맞아요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단점이다 장점인데 모든 학교마다 에세이가 달라요. 너네 학교에서 지금 헬스케어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헬스케어 지원할 거다. 이런 곳이 한 학교가 있을 것 같고 콜롬비아라고 하면 너네 학교에서 지금 아이비고 당연히 월스트리트 있고 하니까 나는 아이비가 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세이 컨설팅은 저는 추천하는 편이고 일단 첫 해 지원하는 거면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받으셨나요? 저는 네, 받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없어지긴 했는데 콜롬비아는 매년 에세이 질문 중에 있는 게 너한테 왜 뉴욕이 중요해? 이게 질문에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그걸 가지고 왜 우리 학교가 너가 필요한지를 좀 어필을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게 딱 깔려있는 학교긴 했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MBA를 가야 되는보다 왜 내가 뉴욕에서 너네 학교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했습니다. 그 하는 방법을 이렇게 케이스들 같은 걸 이제 떠올려야 되는데 뭐
케이스는 사실 뼈대를 생각을 하면 살 붙이는 거는 네,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약간 살짝의 과장은 포함돼도 되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뼈대 생각할 때도 그거였어요. 다시 답변을 드리면 뼈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 사람의 리더상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뼈대를 생각했고 살 붙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명, 25명 컨택했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너네 클럽에서 하는 활동은 뭐가 있고 실제로 막 어떤 게스트 스피커가 와가지고 이런 어떤 강연들을 했나 이런 걸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거를 제 살에다가 조금씩 붙여놨어요. 그게 1대1 매칭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콜롬비아를 지원했을 때 저는 헬스케어 쪽에 강점을 좀 몇 번 준 에세이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헬스케어로 했던 프로젝트들을 몇 개를 떠올리고 헬스케어 클럽 장한테 연락을 해서 너네 누구 왔었었냐 그러면 이제 막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화이자에서 백신 담당하는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강의를 해줬다 뭐 생산력을 어떻게 높일 거고 이런 강의를 해줬다. 근데 그런 걸 듣고 제 케이스에다가 녹여낸 거죠. 약간 나도 사실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게 너네가 추구하는 헬스케어 산 거 되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내 프로젝트 경험을 실제로 너네 커뮤니티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에세이를 썼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아까 뉴욕 말씀 주셔서 네. 관련된 질문인데 뉴욕이 이제 테크의 허브가 된 지 꽤 됐고 해서 콜롬비아 MBA랑 테크 쪽과의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첫 번째가 우선 테크 출신 MBA 학생들 얼마나 많은지 테크 회사에서 일했던 분들이 아니라 좀 기술자, 개발자, 엔지니어 분들이 MBA를 많이 오셨던 게 있는지랑 아까 학습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네. 콜롬비아에도 되게 많은 인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이끌고 하는 MBA 비즈니스 스쿨만의 리소스가 좀 있는지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테크 출신들은 보통 어거스트 톰에 많아요. 이게 피벗을 원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거든요. 프리 MBA에 어디서 오셨는지 그 비중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학사, 석사, 박사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되게 많고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홈페이지 가시면은 막 콜롬비아에서 이런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은 CBS에서 이렇게 펀딩을 다 해주면서 매칭도 해줘요. 너가 필요한 엔지니어가 누구냐, 너가 필요한 뭐 디자이너는 누구냐, 어떤 식이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내면은 그럼 얘랑 컨택해봐 이런 식으로 다 컨택 포인트도 주고 합니다. 추가 질문은 있으신 분? 마무리 멘트 좀. 네. 네, 일단 특히 마무리 멘트가 있진 않은데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가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은 또 나오셔서 나중에 편하게 또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좋은 경험 전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